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지유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태희 사무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얘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농산물 시장의 공동대응, 그다음에 산지유통 혁신조직 육성, 디지털 전환, 스마트 APC 구축 등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정책의 핵심은 수급 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충분하게 공급하면서 농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 시장의 공동대응, 효율적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통의 트렌드는 속도와 개인화에 있고 이는 디지털에 기반합니다. 대형 유통업체,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기반 유통이 전면화되면서 산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 공동 대응을 위해서 생산 조직, 1차 유통 조직, 판매 전담 조직인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해 왔습니다. 기초 생산자 조직에게는 밭작물 공동체 육성, 과원 현대화, 판매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등 APC 공동 출하를 지원하는 물류기기, 그다음에 공동 선별비 지원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2010년 이후 10여 년간 조직화를 위해서 또 규모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왔는데요. 2020년 기준 통합 마케팅에 참여하는 생산 조직이 1225개, 통합 마케팅 조직 119개소가 4조 5천억 정도의 원예 농산물을 취급합니다. 지난 10년간 통합 마케팅 조직의 평균 취급액이 162억 원에서 조직당 평균 368억 원으로 규모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간의 마케팅 통합에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마케팅 통합의 질적인 측면과 생산 조직이 참여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탄소 중립, 수급 관리 등에서 마케팅 조직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자조금 조직과의 협력 체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지유통 혁신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 혁신 조직은 그간의 마케팅 통합을 넘어서 생산과 마케팅을 통합하는 생산유통의 혁신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조직은 생산 조직과 유통 조직이 결합하고 조직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을 말합니다. 현재 21개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무자조금 조직과 혁신 조직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자조금 제도는 2000년도에 도입하였고 현재 16개의 의무자조금 조직과 10개의 임의자조금 조직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무자조금 조직은 해당 품목의 유통에 관한 의결 권한을 법으로 보장받는 조직입니다. 단순히 판촉 행사, 홍보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경작 출하 신고, 품질, 중량 등 시장 출하 규격을 설정하고 단일 유통 조직의 지정, 수출 조직의 지정 또는 생산과 유통의 자율 조절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안법에서 규정한 유통 협약과 유통 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수산업조로 구성된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의무자조금의 구성원으로서 논의, 의결의 참여와 자조금 조직의 결정을 이행하는 주체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생산자 조직 정책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화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참여 조직과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연결되는 마케팅의 통합에 중심을 두어 왔습니다. 현재 참여 조직이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조직화 출하하는 비율이 51.9%에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생산 조직과 연계가 느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조직과 판매 조직의 결합, 전속 출하 체계,
판매권의 위임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속 출하하고 품목 중심의 체계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물류의 지금의 현재 마케팅 또는 물류의 흐름을 보면 산지의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을 제외한 협상에 의한 거래를 보면 대부분 벤더사나 또는 MD 이런 등등의 구매 조직으로부터 각각의 APC를 운영하는 조직이 개별적으로 수발주를 받아서 소비지 거점 물류센터, 신세계그룹이나 롯데,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쿠팡, 마켓컬리 등의 플랫폼 기업들의 거점 물류센터로 배송을 하고 소비지 거점 물류센터에서 소매 거점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런 체계가 현재 유통과 물류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지에 흩어져 있는 600개 이상의 APC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APC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 거점을 중심으로 물류를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점 체계를 갖추는 데 앞으로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원해산업종합계획과 과수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 원해산업종합계획, 그다음 과수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왔습니다. 지역의 공공적인 계획과 민간 마케팅 조직의 계획이 혼재돼서 중복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개편해서 차기 5개년 계획 2023년부터 27년까지의 계획은 과수산업발전계획과 일반 원해산업종합계획을 통합하여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합된 원해산업발전계획은 시군 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 단위에서 수립하며 해당 지역의 전략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산지유통조직이 수립하는 계획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을 분리하되 통합적으로 연계하도록 내용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은 지역의 전략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마케팅 조직이 수립하는 계획들은 마케팅 조직의 자체 사업계획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체계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죠. 산지유통 종합계획 평가, 원해산업발전계획 평가, 과수산업발전계획 평가, APC 경영평가 뭐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되는데 정부의 주도의 평가에서 자율평가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원해산업발전계획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토록 하고 민간 조직인 마케팅 조직이 수립하는 평가 또한 스스로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평가는 실적 점검으로 하고 종합평가는 5년에 한 번만 시행하고 이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자율적인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 점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통합 마케팅 조직은 단계적으로 품목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계획은 지역계획과 민간 유통조직의 계획이 분리되고 평가는 계획 수립 주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단계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 나갑니다. 22년도 원해산업발전계획 수립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정부에서 원해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는 2월에서 4월에 원해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는 별도로 구축해도 좋고 기존의 농업 관련된 또는 생산 유통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활용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4월까지 지자체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는 3월에서 5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산지유통조직과 지자체의 원해산업발전계획 수립 방법과 방향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는 8월 달까지 지자체별 원해산업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조화 등을 위해 각각의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원해산업발전계획을 사전 검토를 하게 되고 이 검토된 의견을 지자체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정부로부터 회신받은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의 최종본을 10월까지 정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승인하는 기존의 계획을 승인하는 그런 과정들은 생략됩니다.
다음으로 23년도 산지유통 혁신조직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 혁신조직에 지원되는 사업은 총 11개의 사업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농산물 마케팅 지원, 과수 스마트팜 확산,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시설 원해 현대화 등 11개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이 11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조직은 사업 전체를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일괄 신청한 사업 중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직접 지원하게 되고 지자체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은 지자체별로 통보를 해서 지자체가 정부에 사업 요청을 할 때 우선 반영해서 요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농산물 디지털 유통의 원년입니다. 디지털 유통 전환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유통 과정을 단순히 전산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기술 진보 또는 탄소 중립, ESG 경영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지 조직들을 디지털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를 모두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대상은 농산물 밸류체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관련 공공조직과 민간 유통주체의 데이터 생산과 연계를 위한 핵심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은 산지는 스마트 APC가 핵심이 될 것이고 도매 분야는 도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 중에 출하 예약과 전자상품장 이를 통해서 수급 조절이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대면 거래의 확대에 따라서 온라인 거래소를 설립하고 상품 소싱 플랫폼은 온라인에 농민들 또는 산지 조직들이 접근할 때 개별 이커머스에 등록과 승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등록하면 전 커머스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통 기반을 조성해서 모든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산지 부분, 소비자 부분, 그리고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연계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안에 데이터가 연계되고 이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품목별 코드의 개발, 연계되는 연계 시스템의 표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 분야는 산지의 APC는 입고부터 선별, 저장, 포장하고 출하하는 전 과정의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온라인 거래소는 B2B를 중심으로 도매 시장의 기능을 지금 현재는 상품과 물류가 일치하는 상물 일치 형태의 유통 형태를 상품 거래와 물류를 분리하는 상물 분리 체계로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의 통합 접근, 그다음에 출하 예약과 전자상품장 시스템, 유통업체와 연결된 모든 상품의 거래 정보를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유통에서 컨텐츠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전부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로 전환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APC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전국에 63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합마케팅 조직 또는 소속된 참여 조직이 운영하는 APC가 372개소, 그중 혁신조직이 운영하는 APC가 112개소입니다. 정부가 92년부터 산지유통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458개소를 지원해 왔습니다. 총 원예 농산물 생산량이 1,1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APC에서 직접 처리하는 물량이 한 260만 톤, 또 APC를 운영하는 운영 조직이 처리하는 물량이 약 400만 톤 정도로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APC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중기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서 자동화 경영 시스템과 연계해서 경영 자체를 효율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성이 30% 정도 향상되고 품질 개선이 33%, 비용 절감 23%, 납기 단축 27%의 성과가 있었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스마트 APC는 스마트 팩토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자동화 플러스 정보화입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서 스마트하는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 APC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을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표,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출하하는 상품의 고유 이름과 코드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로부터 내 상품을 식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선별, 저장 특성을 정보로 만들고 누구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출하하는 상품은 누가 생산했고 언제 출하했는지 로트 관리를 통해서 정보가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APC를 운영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APC 운영 관리를 스마트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농촌의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APC에서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PC에서 처리하는 일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와 로봇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과 장비, 이 운영 시스템에 탄소 중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정보화를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전략에 맞게 조직 운영 전략과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 스마트 APC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APC의 스마트화 수준을 간략히 단계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레벨 0은 수기관리 수준, 레벨 1은 부분적인 자동화와 정보화 구현 수준.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APC가 레벨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건 개별 APC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올리면 업무 전반이 자동화되고 정보화 수준을 구현하는데 개별 APC 수준에서 되는 거 요거를 레벨 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600개 이상의 운영되는 APC는 전부 레벨 1 또는 레벨 2에 있고 마케팅 조직 중심으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수준의 APC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2개 내지 3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높은 수준의 스마트화를 이루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으로부터 레벨 2 수준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해서 전체 APC를 레벨 2 수준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정보화의 경험, 디지털 정보의 이용 경험 등을 공유하고 활용하면서 레벨 3, 레벨 4로 업그레이드 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APC에서 운영되는 모든 업무 처리 절차, 입고부터 저장, 선별, 포장, 출고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제조 실행 시스템으로서 통합하고 자동으로 작업 지시와 상품의 출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 APC 단위에 일어나는 일이고 경영 단위에서는 이 밖에 원료를 수급하고 있는 농민 조직, 생산 조직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재배를 모니터링하고 수확을 스케줄링하고 계약과 정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연계하고 이 연계된 데이터들을 경영관리, 수발주, 자원관리, 물류관리, 추적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서 이 모든 것을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성과 통합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지 물류를 통합하기 위한 물류 거점 APC를 전국에 4개 내지 6개소를 선발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APC 스마트화는 통합 마케팅 조직, 특히 산지유통 혁신 조직이 운영하는 APC부터 경영 단위로 묶어서 스마트화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는 APC를 스마트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공통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BPR-ISP,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APC 원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차기 원해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두 번째로 산지유통 조직의 등록 제도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22년 10월로 예상되고 있고 이 등록 제도를 통해서 산지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조직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 APC 구축 BPR-ISP를 수립합니다.
이 스마트 APC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산지에 있는 조직과 지자체 담당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R&D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산물 스마트 저장 유통기술 개발 사업을 5개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단 APC를 모델링하고 저장 시스템, 품질 기준 설정, 측정 기술 개발, 운송 환경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과제를 1월 중에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부 지원 사업이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금년 사업은 이미 작년에 결정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 사업이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23년부터 새로운 원예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편됩니다. 이 개편되는 과정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끊임없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산지유통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